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상대는 큰 모욕감이라든지 아주 불쾌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살아있는 대상이 아닌 고인이라면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보다 고인이 그 상대라면 심리적으로도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적토마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적토마토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적토마토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5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경북 가창 넘어서 청도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 안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이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요, 전 친구들하고 종종 시간이 날 때면 그 저수지로 낚시하러 다녔었죠. 그날도 일 마치고 친구 둘하고 저수지를 갔는데요, 그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랑 친구들은 그런 날 대물이 나온다면서 그런 대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저수지로 들어간 거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많이도 아니고 파라솔이 조금 젖고 끝날 정도로. 그리고 밤이 되고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들 말이 여태 입질 한 번 없다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친구랑 그 친구 찌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말이죠, 타이어인지 뭔지 시커먼 게 떠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 중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 말을 듣고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떠 있어요. 자욱한 안개 속에 친구들 집 가운데 시커먼 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땐 하나 문제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그랬죠. 낚시하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걸 제일 먼저 봤다는 친구가요, 처음 봤을 땐 그게 좀 멀리 바깥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떠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찌 앞까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차에 왔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그리고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대요. 다른 친구도 그땐 그걸 보고는 처음 봤다는 그 친구한테 왔다는데 저게 뭐냐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냐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저한테도 저거 보이냐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자고 있으니까 듣지도 못했고 그 둘도 제가 잠들었나 보다 하고는 더 이상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둘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흘러서 우리 앞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있다고 낚시에 방해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안개가 짙게 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타이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거 타이어 아니냐고, 타이어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타이어가 물 위에 뜨냐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게 뭔지 진짜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들의 돌들을 주워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잘 맞아요. 그 물체에 맞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몇 번 던져서 맞추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만하라고, 물고기 다 도망간다고, 낚시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그쯤에서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신경 끄고 다시 낚싯대를 잡았더랬죠. 근데 진짜 친구들 말처럼 물고기들이 도망쳤는지 입질이 계속 들어온다던 친구들도, 그리고 원래 입질이 없던 저도 찌가 말뚝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큰 소리로 그거 보라고, 저 땜시 물고기들 다 도망쳤다고. 저도 할 말이 없죠. 뭐.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사과하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한 30분 정도 제 오른쪽 그 어깨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어깨에 바짝 붙은 허연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뭐라도 보이기만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갑자기 휙 돌렸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돌렸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나중에 일어나서 사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뭘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후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어요. 나중에 흐느끼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는데 이제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확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막 에이씨 하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짜증이 엄청나서 낚싯대를 물에 확 집어던지고 받침들 발로 차버리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제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더라니까요. 남은 낚싯대들도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고 손으로 낚싯대 찍어서 부러뜨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도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멈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친구들이 와서 절 잡은 뒤에 멈췄어요. 친구들 말이요. 제가 낚싯대 받침을 발로 찰 때 이미 와서 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친구들을 뿌리치고는 남은 낚싯대며 장비들을 작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전 친구들이 온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분명 낚싯대를 막 부수고 꺾고 작살낼 땐 그것들만 보였고, 그 장비들만,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말은 그때 이미 와서 절 잡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다쳐서 손에서 피도 나고 옷도 엉망이고 의자도 밟았는지 어쨌는지 박살이 나 있고, 이후에 친구들이 저보고 뒤쪽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 자리 정리하고 셋이 앉아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이게 뭐냐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언제 안개가 걷혔는지 수면 위가 보여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리 정리해야겠다고 낚시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그냥 접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둘은 일어나서 자기들 자리로 갔는데 잠시 뒤에 둘이 소리를 질러요. 뭔가 싶었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요, 친구 앞쪽에 검은 그거, 제가 돌로 몇 번 맞췄던 그거, 그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사람 얼굴만 수면 위로 반쯤 나온 상황. 난리가 났었죠. 타이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었으니. 나중에 구조대랑 경찰들 와서 건져냈는데 저희 혐의점도 없고 해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듯이 들은 말이 다리에 물풀이 걸려서 일자로 서 있더라고 그래요. 진짜 일자로 서 있듯이 있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그때 집에 와서 저나 같이 간 친구들 모두 며칠을 앓았어요. 찬바람을 맞은 것도 아닌데 고열에 몸살에 구토 증상도 있고, 특히 저는 눈까지 침침해지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그 어지러운 그거. 며칠 동안 평상시에도 그런 증상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3곳이나 갔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든지 몸살인 것 같다든지, 독감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친구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고인한테 몹쓸 짓 해서 벌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돌 던진 건 나 혼잔데 너희들까지 왜 그러겠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이 되는 말을 하라고. 그리고 그게 고의였냐고. 그냥 타이어나 그쯤 되는 줄 알고 던진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말하는데 내심 그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며칠을 반성했어요. 진짜 종이에 반성문도 써서 불에 태웠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감고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아팠던 게 낫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래서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셋 다 같은 시기에 같은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감기만 해도 걸리긴 같이 걸려도 셋이 다 동시에 낫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셋이 동시에 멀쩡해져서 동네에서 한잔 하자고 만났으니까, 그리고 대화는 당연히 그 일이 원인이었다로 흘러갔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땐 저도 부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인을 단순히 물에 뜬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돌로 던져서 맞췄던 그 일.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 하는, 그 안개 짙은 밤 공동묘지 안에 있던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이죠. 적토마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절대 고의성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신뢰를 했었다는 적토마토님의 사연 끝 말씀. 그리고 세 분이 모두 같은 날 아팠다가 같은 날 완치됐다는 말씀. 이런 건 제 경우에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토마토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 게 더 클 것 같단 말이죠. 만약 적토마토님 일행이 아니었다면 고인을 발견하는 것도 더 늦어졌을 거고,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던 고인이 적토마토님 쪽으로 흘러와서 물풀에 걸려서 서 있었다는 거, 도움을 청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했다고 쳐도 발견해서 건져줬으니
뭐 쌩쌩 가야겠죠. 그게 맞죠. 그게 옳죠. 그러니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팬님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겠다 싶은데 말이죠. 단팬님들 모두 2025년 마지막까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맨눈으로요 핸드폰 라이트 쳐다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쳐다는 보겠는데 오래 보긴 좀 힘들더라고요. 보고 난 뒤엔 거울 앞에 진짜 멋진 남자도 보이고 눈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보다 엄청 강한 라이트가 있다면 그걸 두 눈 모두 말똥말똥하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괴담록에서 나왔던 춘천 자갈채석장에서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춘천에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온통 낚시할 곳 천지라 그냥 문 열고 나가면 강이니까요. 낚시를 좋아하는 제겐 천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작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일 마치면 매일, 거의 매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낚시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낚시터에서 알게 된 낚시꾼들이랑 친해지고 식당에 자주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된 낚시꾼 중 하나가요, 거기 자갈채석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그때까진 거기.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낚시하기 좋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때 시즌이면 그때가 여름 장마철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건데, 장마철엔 말이죠, 그 자갈채석장 안에 웅덩이가 있는데 강물이 거기 웅덩이로 물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고기들도 그때 따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낚시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장마철 시작되면 같이 가자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게 장마철 전이잖아요. 근데 장마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딴 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는데 이 양반이 말이 없네. 식당에도 오지 않고. 제가 낚시하던 곳에 종종 오던 양반인데 거기도 나타나지 않고 뭔가 싶었죠. 그렇게 장마철이 다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어서요. 그 양반이 전화기는 있는데 전화가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알아도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 가봐야겠다. 그렇게 낚시가 잘 된다니까. 그래서 휴일 전날 정리 마치고 식당 문 닫고 혼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거죠, 거긴. 알려준 대로 차를 주차하고 낚싯대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낚시 의자랑 파라솔 작은 거랑 해서 가방 하나 해서, 짐은 별로 없었는데 거리가 좀 돼서요, 손수레 있잖아요, 칸막이 없이 바닥만 있고 끈으로 짐 묶은 다음에 손으로 끄는 거, 거기에 짐들을 올리고 자갈채석장까지 끌고 갔더랬죠. 비가 내린 바로 다음 날이라 날이 엄청 꿉꿉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부푼 마음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니까 자갈채석장이 어딜 말한 건지 딱 알겠어요. 멀찌감치 보이는데 저기구나 싶더라고요. 가는 길은 위아래가 있고요. 윗길은 사람들 운동하라고 길도 좋았는데 손수레에 짐을 넣고 끄는 거라 이게 방해가 되니까 예절 바르게 매너까지 챙겨서 아랫길로 갔더랬죠. 그런데 아랫길은 비포장도로고 풀들도 엄청나더라고요.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덜그럭 빨리 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장마철이라 그런지요, 여름인데 다른 때보다 일찍 어두워지더라고요. 걸어가는 길에 벌써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해진 마음에 빨리 걸어가려는데 이게 손수레에서 짐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비포장도로니까, 덜그럭거리니까.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빨리 걸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도착했네. 헤드랜턴으로 보니까 자갈채석장 조금 들어가서요, 거기 말했던 것 같은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봐도 이건 있다, 나온다, 냉장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인데 낚시하는 사람이 하나 없네. 분명 장마철엔 더 잘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요. 거기가 댐 3군데에 물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떠내려온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섬이라는 말인데, 일단 뭔가가 떠내려오면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골재 채취하던 사람도 낚시하던 사람도 뭐 동물들 익사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익사한 고인을 본 사람도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심은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자란 건지 어쨌든 거기 나무나 풀들이 꽤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법 으슥한 분위기가 나더라니까요. 그래도 말대로 낚시하기 엄청 좋은 곳이라는 게 이게 낚시꾼 필에 그냥 꽂혀요. 그래서 뭐야 어찌됐든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자리 잡고 낚시 준비를 하는데요. 뒤에서 대놓고 서늘한 기운 있죠. 제가 눈으로 보기도 전인데 닭살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허리를 숙인 채로 고개만 돌려서 뒤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같이 낚시하자던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진짜 그땐 깜짝 놀랐죠. 엄청 놀랐어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람 놀라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연락은 왜 안 했냐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때 그 남자가 다른 말은 없고요. 낚시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우래요. 그래서 이게 뭔 귀신 콩 까먹는 소리냐고, 당신도 낚시하러 온 거 아니냐고 그랬죠. 이상하게 화가 나대요. 기분도 이상하고. 분명 자기도 낚시하러 왔을 텐데 저보고 낚시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먼저 같이 가자던 사람이 연락도 없더니만 혼자 거기서 낚시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가라 마라 하니까 엄청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요. 술도 한 잔 거쳤는지 눈도 맹해 보이는데 저보고 계속 낚시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전 그런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서서 담배 한 대 물고는 제 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화가 나요. 이상하게 화가 나요. 진짜 기분이 이상하고, 이게 도저히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다시 돌아서서 봤는데 그 사람 그새 어디 가고 없어요. 제 뒤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요. 찌릿하더라고요. 목덜미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뭐가요? 헤드랜턴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헤드랜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요. 눈도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진짜 멍한 눈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는 제게 낚시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는 것도 몰랐고 가는 것도 몰랐고, 그땐 진짜 온몸에 털이란 털들이 다 올라서는데 그냥 얼굴이 비슷했었나? 아니 그 얼굴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쯤 되니까 내가 본 게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땐 이거저거 생각 없이요. 빨리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만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있든 없든 듣든 말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리 정리하고 손수레에 짐 올리고 잽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비포장길을 손수레를 끌고 덜그럭거리면서 갈 때보다 더 빠르게 나왔더랬죠. 춘천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자갈채석장. 거기 길이 지금은 끊겨서 갈 수 없는데 연결됐을 때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당연히 비포장 도로고 돌들 엄청 많고, 그런 길을 냅다 뛰듯이 나와서요. 짐 다 떨어지고 그거 다시 주워 담고 나중에 보니까 바퀴도 하나 나갔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낚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식당에 왔길래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시겁했다고. 그런데 그땐 귀신 같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낚시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랬다. 낚시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다. 어쩜 사람이 그러냐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를 언제 갔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갔었다고.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고. 아닐 거라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제가 거기 가기 한참 전에요.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 하나랑 같이 낚시 가는 길이었다는데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에 낚시 장비 가지고 다녔는데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게 진짜냐면서 그 사람 죽음을 애도하는 말만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분명 봤었다고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낚시가 암만 잘 된다는 것도요, 절대 밤에 혼자서는 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사람이 분명 제 헤드랜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 아차 싶었던 게 헤드랜턴을 켠 채로 사람 얼굴을 봤던 기억이 들더라고요. 그게 빛이 엄청 강해서 눈뽕이라고 그러던가요? 순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 그 정도로 빛이 강해서 절대 정면으로 눈을 말똥말똥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바로 껐던 게 비일비재한데 절대 고의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 강한 라이트인데 사실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연 속 같은 상황이라면 그게 좀 억지일 수 있지만 일단 뭐 그럴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헤드랜턴 그걸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했다라, 이건 좀... 만약 사람이었다면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귀신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걸 왜 쳐다봐, 취향 독특하게. 그리고 궁금한 게 왜 거기서 그날 사연자에게 낚시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그 존재가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는 개나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이번 이야기는 독조를 즐기신다는 붕어 낚시꾼 독조야 낚시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독조야 낚시님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독조야 낚시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조야 낚시님께서는 태안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저수지도 많고 붕어 낚시를 즐길 곳이 많아서 거의 매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혼자 낚시를 즐기시고 오신다고 하세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밤낚시 혼자 다니면 꼭 귀신 같은 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만류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밤낚시에 그 조용하고 여유로운 재미에 맛을 들이니까 쉽게 간둘 수 없었다고 하세요. 늘 낚시를 갈 땐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셨는데 이렇게 낚시를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재미였다고 하십니다. 그날 간 곳은 베스 낚시로도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수로였다는데 이런 곳이 붕어를 잡으면 씨알이 좋아서 자주는 아니지만 월척 손맛이 그리울 땐 가끔 가신다고 하세요. 도착하셨을 땐 역시나 이미 많은 베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간간히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독조야 낚시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곳에도 이미 붕어 낚시꾼 한 분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펼치고 있으니까 먼저 온 조사님이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서는 커피 한 잔 권하시더래요. 그래서 독조야 낚시님은 고맙다며 커피를 받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셨다는데 그분이 여기 자주 오시냐면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신은 서울에서 처음 왔는데 3일째 꽝이라고 하더래요. 독조야 낚시님은 원래 이쪽이 베스가 많아서 붕어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씨알이 큽니다 하면서 그동안 밑밥을 주셨으니 오늘은 손맛 좀 보시겠네요 하셨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이제 가야죠, 오늘 가려고 합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밑밥을 계속 준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그럼요, 뭐 그런 걸 묻고 합니까 하고 웃으시면서 흔쾌히 자리를 내주시더랍니다. 솔직히 그분이 간 뒤에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울림의 하나인지라 독조야 낚시님께서도 괜히 한마디 던진 것이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드셨는지 먼저 온 낚시꾼은 짐을 정리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제가 어젯밤에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네, 이상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에는 창문도 다 떨어지고 없고 색도 다 벗겨져서 희끗희끗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가리키며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 말로는 어젯밤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언제 왔는지 새끼는 아닌데 성체도 아닌 크기에 예쁘게 생긴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얘가 전부터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먹이로 줬었는지 계속 안 가고 일정 거리를 두고 가끔 야옹거리면서 그분을 쳐다봤었다고 해요.
그분은 녀석이 계속 곁에서 쳐다보니까 미안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뭘 주고 싶은데 줄 건 없고 혹시나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해서 줬는데 또 그건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가끔 야웅거리면서 계속 안 가고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한 마리라도 잡혀라, 잡으면 줄게 이러면서 낚시를 하는데 떡밥에 어분이 섞여서 그런지 작은 베스 한 마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낚시꾼은 이 작은 베스를 고양이에게 던져줬는데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와서 베스를 물고는 풀숲 사이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 안 갔는지 조용하니까 고양이가 물고기 뼈를 씹는지 빠도둑 빠도둑. 그런데 잠깐 그러더니 금방 다 먹고 성에 안 찼는지 다시 또 쓱 나와서는 아까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좀 전보다 더 자주 야옹거리더래요. 낚시꾼은 또 베스라도 올라와 달라는 생각에 이번엔 어분을 좀 더 섞어서 던졌는데 이젠 베스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지났을 때 고양이가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갔나 하고 고양이를 보니까 아까 손으로 가리킨 집 쪽을 계속 보는데 그냥 봐도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눈빛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낚시꾼도 뭐가 있나 싶어서 고양이가 보는 곳을 보는데 처음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서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천천히 그 집 앞에 있는 물과 풀숲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낚시꾼은 그게 뭔가 싶어 랜턴을 켰는데 이때 보여준 랜턴이 일반 랜턴이 아닌 곧고 좁게 나가는 굉장히 밝고 강한 랜턴이었다고 하세요. 그 랜턴으로 갑자기 확 비쳤다는데 그땐 또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춰지니까 고양이가 놀랐는지 후다닥 뒤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 집 앞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시면서 괜한 말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얘기는 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짐을 다 실은 그분은 가시면서 혹시라도 이상하면 바로 자리 접으라는 말까지 하시고 가셨다고 하세요. 독조의 낚시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세요. 아니 진짜 괜한 얘기를 해서 사람 겁주고 간다 하면서요. 그 뒤부터는 아까 그 말을 들어서 그 집만 계속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도 겨우 이런 걸로 이러면 어떻게 독조를 하겠냐 싶어 그냥 낚시에 집중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이상한 생각과 오싹한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속 그쪽으로 신경이 가더래요. 밤 12시를 막 넘은 시간이었다는데 뒤쪽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정말 귀엽게 생긴 팔길이보다 살짝 작은 고양이가 몇 미터 거리에 세워둔 독조야 낚시님 차 밑에 앉아있더랍니다. 독조야 낚시님은 그 고양이가 아까 낚시꾼이 말한 고양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고 하세요. 몸은 전체가 까만데 얼굴 입 주변만 하얀 정말 귀엽게 생긴 고양이였답니다. 고양이는 독조야 낚시님을 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듯 계속 야옹야옹 거렸는데 그때 독조야 낚시님도 출출해지던 참이라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자 하시면서 드시는 김에 조금 잘라서 고양이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처음 던질 때 고양이는 경계를 하듯 뒤로 빠졌다가 땅에 떨어진 빵 조각 근처에 와서 냄새를 맡았는데 먹지는 않더랍니다. 그런 고양이에게 요거 봐라 배가 불렀네 하면서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는데 고양이는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또 야옹거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계속 이런저런 말을 걸었는데 고양이가 또 야옹. 그때는 잠시나마 눈앞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렇게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독조의 낚시님 몸 바깥쪽으로 고개를 휙 돌려서 어딘가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랍니다. 고양이는 아까 그 낚시꾼이 말한 것처럼 다 쓰러져가는 흉가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봐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독조의 낚시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다가 후다닥 어디론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독조의 낚시님도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랜턴이라고는 모자 창에 끼는 작은 캔라이트가 전부인데 밝고 강한 종류는 아니라서 건너편까지 다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말 때문에 기분 탓인지 정말 그 흉가 앞쪽 물 위로 올라온 수조대 사이를 누군가가 거닐고 있는 느낌마저 들더래요. 지금까지 혼자 밤낚시를 많이 다니면서 사람 보고 놀란 적도 많고 튀어나온 고라니에 놀란 적도 많았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느낌만 오는 형상을 본 적은 처음이고 더군다나 그게 물에 있는 수조대를 어슬렁거리는데 무리는 아주 잔잔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세요.
독조의 낚시님은 겁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겁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대충 낚싯대 접고 짐 챙겨서 차에 싣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세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길에 운전하시면서 겁이 나는지라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 중간중간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작지만 정말 확실하고 선명하게 야옹, 또 조금 지나서 야옹. 독조의 낚시문 이게 뭐지 하다가 앞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돼서 한쪽에 차를 세운 다음 보니까 언제 탔는지 아까 그 까만 고양이가 뒤 트렁크에 타고 있더래요. 아마도 트렁크 오토 스위치 누르고 바로 운전석으로 갔는데 그때 올라탔나 싶다고 하시는데 이 녀석이 아주 얌전히 트렁크에 붙은 뒷좌석 의자 뒤편에 앉아서 야옹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녀석을 꺼내서 땅에 내려놨더니 곰방 또 앞에 있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 근처로 어슬렁어슬렁 가더래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들려서 얘기하는데 고양이한테 이미 아는 사이인 듯 야 깜상 왔어 하면서 고양이 이름을 부르더래요. 독조의 낚시님은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오는 길인데 그 고양이가 트렁크에 올라타서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근처 동네 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고양이가 어미도 까맣고 새끼들도 까맣고 그냥 그 주변에서 계속 번식을 하면서 사는 고양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 그냥 깜상이라고 부르는데 고양이 말을 하다가 말을 바꿔서 맨 위쪽에서 낚시를 하셨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 하얀 폐가 앞에서 하셨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앞에 귀신 나오기로 유명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어나가거나 몹쓸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전에 거기서 낚시하던 분도 이상한 걸 봤다고 하고 자신도 지금 고양이가 울다가 멈춰서는 그 집을 보길래 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고양이 덕에 무사했네 하면서 자신들처럼 주변에 살아서 거길 아는 사람은 절대 그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깜상이라는 고양이가 말을 하는 낚시꾼의 머리 위를 아까와 같이 계속 쳐다보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고양이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보자님은 고양이 덕분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